자, 이번에는 우리 전산세무 1급 교재 58페이지에 85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하는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죠. 단기는 1년 이내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매도 등에 의해서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자산이 아니라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유동자산 중 1년 이내니까 유동자산 중에서 단기 투자자산 1년 이상이면 비유동자산인데 투자자산이고 1년 이내면 유동자산인데 단기 투자자산을 분류해요. 계정 과목은 똑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실무시험 하다 보면 만기보유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 치면 코드 번호 2개 나오잖아. 1년 이내는 유동자산, 1년 이상은 비유동자산. 그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얘도 마찬가지로 유동자산 중 단기 투자자산은 들어가는 거예요. 유동자산 중 단기 투자자산 원래가.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2번. 다음 중 보고기간만 외야 환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화폐성 외항모금 기말환율, 기말 마감환율을 환산하고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가 취득 원가죠. 그지? 그러니까 발생 당시 원가. 발생 당시 원가를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항목은 거래일, 발생일의 환율을 환산합니다. 발생일의 금액이 취득 원가, 역사적 원가가 되는 거지. 그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에 환율로 평가를 하고, 여기는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여기는 기말 마감 환율로 환산하고,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외환산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죠. 단기 영업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번 연도 수익과 비용인데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그지? 그 부분이 틀렸어요. 4번. 예외가 있긴 있네. 외화표시 매도 가능 채무증권의 경우 동금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대요. 외화로 표시된 매도 가능 증권. 외화 표시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 동금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외화로 표시되는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 동금액을 기타 포괄 손익에 인식한다. 한번 다음 중 법인세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감한 일시적 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해야 한다.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법인세 부채에 대한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세무이급 때까지는 안 배웠던 부분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법인세 부채는 세무 조정 중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마이너스 유보 즉 일시적 차이로 인한 거예요. 세무 조정 소득 처분이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즉 일시적 차이로 발생한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보다 많은 경우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일시적 차이죠.
플러스 유보가 발생했으면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없어지고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했으면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없어져. 이해할까요? 응. 그러면 플러스 유보의 의미는 가산조정이잖아. 입금사님이나 송금물사님. 마이너스 유보는 송금사님이나 입금물사님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유보가 많으면 당장 세금은 많이 내지만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당장 세금 많이 내지만 나중에는 세금을 나중에는 덜 내게 되니까 그거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연법인세 부채는 예, 지금 당장은 덜 내지만 나중에 더 내야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유보로 인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예,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보다 많은 경우 예, 이게 순서가 이게 원래 구하는 순서가 있는데 제가 또 평상시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또 까먹었네 이게. 미지급 세금. 세법상 미지급 세금을 먼저 구하고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뭘 먼저 사실 상관은 없는데 얘를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얘를 세 번째로. 얘가 전체적으로 내야 될 법인세예요. 원래는 예, 미지급 세금 플러스 예, 선납세금.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로 구하고 얘를 세 번째로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법인세 등은 1번에서 2번을 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플러스 유보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법상 내야 될 세금이 더 많다는 거지. 어? 근데 이 금액 속에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서 3번을 구한다는 거. 예. 당장은 세금을 더 내지만 장래에 소득이 감소하면 세금을 적게 낸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이라 하는 거고 음. 그 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표현하고 이연법인세 부채는 마이너스 유보가 플러스 유보보다 많은 경우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 시험은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세법상 세금, 미지급 세금 여기 이제 미지급 세금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원래가 미지급 세금하고 선납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구하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더해서 회계상 법인세 등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하나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거 갖다 쓴 건데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기간의 가계소득을 감소시킵니다. 플러스 유보로 일한 거니까 이게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자산. 미래기간의 가계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미래기간의 가계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법인세 효과는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해야 되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부채예요. 부채는 자산 부채가 해소 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를 말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되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만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해서 당해 자산이 해소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측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연도에 다음 연도에 세율이 바뀐다고 나오면 그 바뀐 세율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뀐 세율로. 확정된 세율. 그래서 틀린 거 물어보는데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원범위 자산 인식해야 되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란 자산 부채 해소 상환되는 미래 기간에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거죠, 그지? 그래서 2번 틀린 거죠.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원법인세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이원법인세 부채인데, 음,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이원법인세 부채인데 가세소득을 미래 기간에 가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를 우리가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고 얘기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원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되고, 이원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만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해서 당해 자산이 해소되거나 부채가 상환된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측정합니다. 이렇게 그냥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로. 그래서 2번은 가세소득이 증가되는 거지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지? 가산할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4번.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잔고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잔고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합니다.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재고액이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순실현 가치 시가가 700만 원인데, 그러면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300만 원, 대변의 재고자산 타계정 대체, 재고는 타계정 대체는 안 하는구나. 이거는 재고는 평가 충당금이죠. 300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인식했다가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했던 평가손실 인식했던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치 시가가 1200만 원으로 상승한 경우, 그럼 지금 700만 원까지 떨어졌었잖아. 그지? 응? 7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얼마로? 1200만 원 올라갔다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기존에 인식했던 금액이 범위가 얼마니까?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환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300만 원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300만 원. 요 내용을 평가 손실 인식 전 잔고금액 범위 내에서만 환입.
인식하고 이 재고전 평가 충당금 환입은 매출원가 차감이래요. 재원 평가 충당 환입이 매출원가가 차감되는 거예요. 차감. 그래서 1번 내용 맞는 얘기입니다. 기존 장부가의 범위 내에서 환입을 인식하고 재고전 평가 손실의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매출원가의 매출원가 차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돼 원재료나 통화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하고 재고된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는 매입운임, 하용료, 보험료 등 취득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5번 한결은 2022년 2월에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였으며 3월에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4월에는 자기주식 100주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증여받았다. 이후 한결은 9월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중 200주를 주당 5,100원에 매각하였다. 처분한 자기주식의 단가를 통평균법으로 계산할 경우 한결이 인식해야 될 자기주식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2월에 자기주식 100주를 6,000원에 취득했고 3월에 200주를 주당 7,000원. 자기주식 총평균 단가가 처음에 이제 100주 곱하기 6,000원. 돈 주고 산 게. 그 다음에 200주 곱하기 7,000원. 플러스 100주 곱하기 특수관계한테 무상받은 거는 0원. 요 금액을 그죠? 100주 그 다음에 200주 100주 더한 걸로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구하면 100주에 6,000원이면 60만 원. 100주에 6,000원 60만 원, 200주에 7,000원이면 14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이고 200만 원을 400주로 나눠주니까 총평균 단가가 5,000원이 나와요. 총평균 단가가 5,000원인데 200주를 5,100원에 매각을 했대요. 9월에. 매각 수량이 200주. 총평균 단가는 5,000원 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지? 100만 원. 이게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 100만 원인데 처분 단가는 5,100원이니까 105만 원이 처분 가액이에요. 자기 주식 팔았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장부가액 100만 원짜리를 현금 등 105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5만 원이 나오겠죠.
아니, 105만 원이 아니구나. 102만 원이구나. 200주에 5,100원이면 102만 원. 그래서 처분이익은 예, 2만 원입니다. 2만 원. 5번 답은 1번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85의 기출문제, 예, 재무회계 이론 문제 다 끝났고요.